제1장 밥 한 숟가락의 부끄러움. 일본 급식실에서 터져나온 한숨. 끝까지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어떤 이유로 절망스러운 일본 급식실의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도쿄 외곽의 국립중학교 급식실. 55세 영양사 사쿠라이 미카 씨는 오늘도 새벽부터 조리장으로 향합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이곳은 그녀의 일터이자 삶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쌀통 뚜껑을 여는 순간 느끼던 포근한 쌀향 대신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쌀값 폭등. 이제 주 2회만 쌀밥을 내놓고 나머지 날은 빵국수 스프로 대신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오늘은 쌀밥 없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미안해, 오늘은 없어라는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실망한 표정은 칼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베어냅니다. 게다가 공공조달 품목 중 하나인 후쿠시마산 쌀. 학부모 민원 전화는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그런 쌀 먹이고 싶지 않아요. 같은 어머니의 항의에 사쿠라이 미카 씨는 대답할 말을 잃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지만 교장은 단호합니다. 타카하시 선생, 우리로선 선택권이 없습니다. 정부 방침이에요. 그날도 주방에서 쌀을 씻다 문득 30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발령받았을 때의 사명감,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를 주겠다던 마음. 그러나 지금은 예산과 지침 사이에서 타협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일본은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고 중고 급식에는 국가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지만 품질은 배만 채우는 수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장이 불러 전한 말. 미카 선생, 한국 고등학교 급식 견학 기회가 생겼습니다.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방영 이후 일본 전역에서 한국 급식이 화제가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쿠라이 씨는 이미 방송을 봤고 한국 급식의 다양함과 영양 균형, 그리고 학생들의 행복한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꼭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영양교육과 식습관 형성. 일본과는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한 채 그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2장. 한강 건너 밥은 원하는 만큼 충격과 배움의 이틀. 한강시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와 버스 정류장, 등굣길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낯설었지만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사쿠라이 미카는 호텔 창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은 도원고 급식동을 견학하는 날, 그리고 이틀 뒤에는 도원중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가방에 넣고 일본에서 가져온 얇은 흰 장갑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급식실에서는 늘 손을 보호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원고의 급식동 현관을 들어서자 스테인리스 작업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조리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건식과 습식 구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배수로는 눈으로 보기에도 깔끔했습니다. 후드 아래에서 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대형 솥, 정온을 유지하는 급식 카트, 급식용 냉장 냉동고의 온도 표시는 주기적으로 기록되어 벽면 클립에 꽂혀 있었습니다. 기록이 습관이라는 문구가 파란 마커로 적혀 있었는데 미카는 그 단어 하나에 이 시스템의 방향성이 집약돼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쿠라이 선생님, 어서 오세요. 먼저 다가온 이는 박지은 영양사였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 박지은은 오늘의 메뉴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삼계탕, 등심 돈가스, 깍두기, 오이 무침, 제철 과일. 미카는 특식일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머릿속에는 이게 과연 예산이 가능한 일일까라는 물음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지은은 자연스럽게 조리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생닭 손질은 전용 구역에서 진행되고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칼과 도마는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솥에는 이미 닭과 찹쌀, 대추, 마늘, 약재 주머니가 들어가 은은한 향을 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학생 수요를 고려해 염도를 평소보다 0.1% 낮췄어요.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라도 국물은 짜지 않게 하고 대신 반찬의 간으로 변주를 줍니다. 박지은의 설명을 듣는 동안 미카는 자신도 모르게 수첩에 염도, 미세 조정 계절 활동량 고려라고 적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맛의 표준화를 이유로 간을 고정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곳은 표준화와 개인화를 절묘하게 혼합하고 있었습니다.
배식동으로 이동하자 셀프밥 코너가 보였습니다. 깔끔한 전기보온밥솥 여러 대와 곁에 놓인 작은 팻말, 밥은 원하는 만큼 단 남기지 않기. 미카는 발을 멈췄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나요? 그녀가 묻자 박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밥은 남기지만 않겠다는 약속으로 자유롭게요. 그 대신 곡물 채소 섭취를 유도하는 표식과 작은 스푼, 그램 가이드로 자기 조절을 돕습니다. 실제로 코너 옆에는 한 국자로 90지, 두 국자로 180지 같은 직관적인 안내가 붙어 있었고, 상단 모니터에는 오늘의 권장 섭취량과 활동량별 가이드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놀랄 만큼 질서정연했습니다. 이동 경로가 U자형 동선으로 설계되어 서로 부딪히지 않았고, 식판은 가벼운 합금 재질이라 들고 이동하기도 편해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밥을 한 국자 담고 잠시 고민하더니 반 국자를 더 올렸습니다. 옆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체육 수업 있으니까 두 국자 먹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미카는 식사가 학습이 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컨디션과 시간표를 고려해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 이건 단순한 무상급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교육의 철학이었습니다. 식당 홀의 벽에는 작은 게시판이 있었고 그 위엔 급식 탐방 오늘의 식재료 산지라는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닭은 경북의 어느 농가, 오이는 경기의 한 협동조합, 배추는 충남의 누구누구 농가. QR코드를 찍으면 산지 인증과 물류 이동 경로가 뜬다고 박지은은 설명했습니다. 추적 가능성이 투명성과 신뢰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는 장치였습니다. 미카는 자신이 일본에서 받아온 학부모 민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후쿠시마산 쌀을 먹이지 말아달라. 그 불안은 사실 확인 불가능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원산지를 모르면 상상은 두려움의 방향으로 폭주합니다. 반대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체계는 믿음을 얻습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분리배출 동선을 따라 식판을 반납했습니다. 잔반통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박지은은 잔반량은 매일 기록하고 SNS로 공개해요. 학생회와 함께 이번 주 최고의 무잔반 반 같은 캠페인도 하고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학생 주도의 문화로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미카는 다시 수첩에 적었습니다. 무잔반 경쟁 학생회 연계 인센티브, 칭찬, 스티커 반별 체육관 이용 우선권. 일본에서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아이디어로 보였습니다. 둘째 날 도원중을 방문했을 때도 본질은 같았지만 연령대에 맞춘 디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보다 급격한 성장기에 있고 식습관의 기반이 막 굳어질 즈음이므로 메뉴의 친숙함과 새로운 맛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흰쌀밥, 소고기 미역국, 버섯 불고기, 데친 시금치, 배추김치. 반찬 구성 자체가 교과서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미카는 한국 학생이 밥을 더 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저함 없는 손놀림, 그리고 남기지 않는 약속. 그 간단하지만 강력한 규칙이 급식실 전체의 호흡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성교육청 급식과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브리핑 자료의 첫 페이지 제목은 급식은 교육입니다. 였습니다. 담당 사무관은 2021년 전면 무상급식 이후 바뀐 점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안정적 예산, 지역 농가와의 상생 조달, 식생활 교육의 정규화, 메뉴의 지역성과 계절성 반영, 원산지 추적의 투명성, 그리고 학생 참여 제도. 미카는 자신이 수십 년간 값싸게, 빠르게, 배만 채우기라는 명목 아래 타협해 온 순간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에겐 왜 이 단어가 없었을까? 교육으로서의 급식.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철학만 들고 돌아가자. 시설을 바꾸지 못해도, 예산을 당장 늘리지 못해도 철학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 위에서 버스가 잠시 정체를 만났습니다. 석양이 물 위로 번지며 도시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미카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쌀 한 톨에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면 나는 내일 당장 한 톨부터 바꾸겠다. 이틀의 견학은 부러움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행 의지로 그녀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은 일본으로 돌아간 직후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제3장
첫 포대가 도착하던 날 지역과 손잡다 일본으로 돌아온 다음 날 사쿠라이 미카는 미도리노 중학교의 조용한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식 게시판에는 다음 주 메뉴가 적혀 있었고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그 앞에서 웅성거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다녀왔습니다. 교장 사이토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반겼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어땠습니까? 미카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한강시 사례 보고. 이후로는 시설, 위생관리, 메뉴 구성, 조달 시스템, 학생 참여, 잔반 관리, 원산지 표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밥은 원하는 만큼 남기지 않기의 운영 철학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사이토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감탄했지만 마지막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무상급식의 안정재원이라는 표에 이르자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예산은 그는 조심스레 말을 골랐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늘릴 수 있는 재정 여력은 크지 않아요. 후쿠시마산 쌀은 정부 조달 목록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미카도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새로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겠습니다. 첫째, 메뉴 철학의 전환. 값싼 탄수화물과 소량의 가공식으로 채우는 방식을 줄이고 제철 채소 비중을 올려 식재료 단가 변동을 흡수하되 맛의 설계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원산지 소통 강화. 원산지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며 학부모 학생과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지역 농가와의 소규모 직계약. 공공조달에서 벗어난 부분 품목, 이를테면 시범 주간에 쌀을 소량이라도 지역에서 들여와 맛의 차이를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도록 만들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예산 전체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작은 차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면 인식이 움직입니다. 미카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회의는 의외로 순조로웠습니다. 교장 사이토는 한 학기 시범 운영을 제안했고 행정실과의 협의를 즉시 약속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재정 추가 없이 절약과 후원으로 충당. 미카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학부모 설명회와 지역 농가 탐방, 학생 설문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미카는 근교의 아오바 농가를 찾았습니다.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인 논밭 사이로 낮은 저녁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농장주 다케다와의 만남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카는 학교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원합니다. 쌀밥을요. 한 번에 다 바꾸진 못해도 한 주 3번만이라도 확실히 맛있는 쌀을 먹이고 싶습니다. 다케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창고 문을 열고 신조라 표시된 포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수확분입니다. 물잡기만 잘하면 향이 훨씬 살아납니다. 단, 물류가 작은 물량이라 단가가 조금 오를 겁니다. 미카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다른 품목에서 절약한 예산과 학부모 자원봉사회에서 모금 가능한 범위, 그리고 학교 후원 재단의 소액 지원까지 합치면 한 학기 시범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맛의 기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첫 포대가 도착한 날 급식실 공기는 묘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리 리더 하세가와는 쌀을 손으로 들어 살폈습니다. 입자 살아있네. 물 1.1배, 뜸은 15분으로 가봅시다. 밥솥 뚜껑을 여는 순간 고소한 향이 후하고 퍼졌습니다. 미카는 그 냄새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향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지. 그날 메뉴는 흰쌀밥, 고등어 된장구이, 데친 시금치, 미소된장국. 겉보기엔 소박했지만 밥이 주인공인 구성으로 설계했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자 아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밥이 달라요. 밥 냄새가 나요. 숟가락 움직임이 빨라졌고 반찬의 손이 자연히 따라붙었습니다. 무엇보다 잔반통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시범은 곧 현실의 벽을 만났습니다. 아오바 농가의 물량은 한정적이었고 가격도 공공조달가보다 높았습니다. 미카는 즉시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 3회는 아오바 쌀, 나머지 2회는 빵이나 국수로 구성하되 빵국수의 질과 영양 설계를 높여 대체가 아니라 대등한 선택지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통밀빵에 병아리 콩 스프, 저염 치즈와 토마토를 곁들인 구성, 우동날에는 파, 버섯, 닭가슴살을 듬뿍 넣어 단백질 밀도를 높였습니다. 빵과 국수의 날에도 학생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기본의 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동시에 미카는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왜 바꾸려 하는가를 서두에 두고 원산지 표기, 조달 경로, 잔반 데이터, 학생 설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쿠시마산 쌀 문제는? 미카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조달 체계 안에서 우리가 당장 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대체 경험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맛과 향, 소화감의 차이를 느끼면 왜 좋은 식재료가 필요한지 공감이 생깁니다. 그 공감이 제도 개선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설명회가 끝나자 자원봉사 신청서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배식 도와드릴게요. 농가 방문에 같이 가도 될까요? 미카는 숨을 고르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작은 공동체의 합의가 만들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뉴도 변화를 맞았습니다. 미카는 한강시에서 받아온 레시피를 지역 입맛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불고기풍 소스밥은 간장을 기축으로 하되 다시마 육수와 미림을 응용해 감칠맛을 정제했고, 떡볶이풍 오뎅조림은 일본 오뎅의 친숙함에 고추장 베이스의 단짠 매콤을 약하게 입혀 낯설 속에 익숙함을 설계했습니다. 첫 시식날 아이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거 처음인데 맛있다. 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급식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기대가 생겼고 기대는 대화를 낳았습니다. 다음 주는 뭐 나와요? 쌀은 또 그 쌀이에요? 아이들의 질문은 식습관 교육으로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미카는 월 1회의 점심 10분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식판 앞에서 간단한 카드 하나, 오늘 식단의 의도와 한 입 더 배우는 식재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식기는 천천히 비워졌습니다. 이해는 연성의 규율이었습니다. 어느 날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도권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고서가 눈에 띄었답니다. 며칠 뒤 급식 혁신 시범교 지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액이지만 추가 예산과 컨설팅,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무실은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한국 걸 부러워하는 것 아니냐던 몇몇 교사도 이제는 복도에서 미카를 보면 말했습니다. 사쿠라이 선생, 아이들이 요즘 급식 시간을 기다려요. 수업도 덕분에 집중이 좋아졌고요. 그날 저녁 미카는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메모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급식은 교육,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했다. 제사장. 밥 한 공기의 파장 학교를 넘어 도시로. 시범교 지정 이후 미도리노 중학교의 변화는 속도를 얻었습니다. 추가 예산으로 노후 조리기구 일부를 교체했고 현장에 맞춘 위생 안전 매뉴얼을 재정비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컸던 변화는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담임교사들은 급식을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교육 커리큘럼의 연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보건실은 점심 이후 발생하던 소화불량 민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카는 데이터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주간 잔발량, 학생 만족도, 알레르기 대응 건수, 국반찬 염도 평균, 밥 소비량을 그래프로 그려 학생회실 앞에 세웠습니다. 숫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잔반이 왜 줄었을까? 밥 소비는 왜 수요일에 늘지? 학생들은 자연히 원인과 개선을 토론했고, 그 토론은 자기 식판에 대한 책임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시범 첫 달의 하이라이트는 특식 데이 확대였습니다.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난 특식 중 하나로 미카는 올해 망설임 끝에 제안을 올렸습니다. 삼계탕 데이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일본식 입맛에 맞춘 변형으로요.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지만 교감 마에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었고 시범학교 취지에도 맞습니다. 해봅시다. 레시피 테스트는 무려 8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닭은 토막을 내 뼈 국물의 깊이를 살리되 인삼 대신 유자 껍질과 생강을 써 향의 날을 다듬었고, 찹쌀은 소량만 넣어 점성을 낮추어 중식면이 곁들여져도 부담이 없도록 했습니다. 소금 농도는 0.6%로 시작해 시식 후 0.55%로 내렸습니다. 마늘은 통으로 넣어 익히고 마지막에 살짝 으깨 국물에어 거친 향을 줄였습니다.
삼계탕이라 부르기엔 원형과 차이가 있었지만 철학만큼은 같았습니다. 단백질, 수분, 미네랄의 조화, 그리고 회복의 음식이라는 메시지. 삼계탕 데이 아침, 조리실은 축제처럼 분주했습니다. 배식대 한편에는 밥 셀프 코너가 여느 날보다 넉넉히 준비되었고, 옆에는 오늘은 운동량에 맞춰 1에서 2 국자 권장이라는 작은 카드가 놓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학생들의 표정은 말해주었습니다. 낯선데 맛있다. 생강이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 속을 데웠고, 닭살은 부서지듯 부드럽게 포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국 음식이죠? 이름은 달라도 느낌이 와요. 몸이 가벼워져요. 그날의 잔반은 시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학생 만족도 설문은 4.75를 찍었습니다. 교감 마에다는 식판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사쿠라이 선생, 이건 단순히 맛있는 날을 넘어 배움의 날이었네요. 변화의 소식은 교실을 넘어 도시로 번졌습니다. 지역 방송 JBN이 바뀌는 급식, 커지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다큐팀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카메라는 조리실의 분주함, 배식 대기줄의 질서, 밥 코너 앞에서 주저없이 두 국자를 담는 아이들, 그리고 한 입 더 배우는 10분 클래스를 담아갔습니다. 인터뷰에서 미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리사가 아니라 교육자입니다. 식판은 교과서이고 식단은 수업 목표입니다. 방송 후 수도권 전역 학교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지역 농가와 어떻게 연결했나요? 특식과 예산을 어떻게 조정했나요? 원산지 공개에 학부모 반응은 어땠나요? 미카는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공유 노트를 만들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타 학교 영양사들이 자신의 현장에 맞게 덧붙이자 노트는 어느새 공동 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도권 교육청도 움직였습니다. 급식 질 향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미카는 현장 자문역으로 참여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이 당장 어렵다면 부분부터의 정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원산지 공개, 데이터 공개, 학생 참여, 지역 농가와의 소규모 연계. 이 네 가지는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위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쿠라이 선생, 말이 아니라 숫자와 웃음으로 설득하시네요. 아이들 표정을 보니 더할 말이 없습니다. 그 즈음 뜻밖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강시 영양사협회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사쿠라이 미카 선생을 모시고 일본 현장의 변화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배우러 갔던 나라에서 이제는 나의 배움을 나누라고 한다. 미카는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슬라이드를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밥 한 공기의 힘. 슬라이드 첫 장에는 미도리노 중학교 아이들의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고개 숙여 밥을 뜨는 순간의 집중, 친구에게 반 국자 더 담으라 권하는 장난스러운 표정, 분리배출줄에서 서로 접시를 챙겨주는 동작. 배움은 표정과 손끝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학교 안의 변화도 계속되었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정례화되어 월 1회 급식실을 방문해 배식 동선과 위생 점검, 맛평가, 잔발량 관찰을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학부모가 가정 레시피를 공유했고 그것이 지역 특식으로 변주되어 식단에 올랐습니다. 무심한 듯 따뜻한 도시락 문화와 학교 급식의 만남은 어떤 날엔 오코노미야키로, 다른 날엔 아사리 바지락 맑은 국으로, 또 어떤 날엔 가벼운 유부초밥으로 식탁에 등장했습니다. 학교의 밥상에 지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곡물 가격은 들쭉날쭉했고 직계약 농가의 수확이 태풍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갑작스러운 조정이 필요했던 주도 있었습니다. 미카는 그런 날이면 전교 방송으로 짧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파스타가 나갑니다. 오일 소스에 제철 채소를 듬뿍 넣어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 균형을 맞췄습니다. 내일은 밥이 나가요. 기다려주세요. 정직한 설명은 불만을 줄였고 아이들은 조정의 이유를 알아가며 유연성을 배웠습니다. 급식은 여전히 수업이었습니다. 학기 말 한 학생이 교문 앞에서 미카를 불렀습니다. 사쿠라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급식이 맛있어졌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덜 지쳐요. 그 한마디에 미카는 오래전 밥솥 김 냄새만으로 행복하던 신입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 일을 택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한 이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오늘도 밥으로 너희를 키운다. 그리고 다시 슬라이드 마지막 장을 고쳤습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예산이 철학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철학이 예산을 끌고 갑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편을 예약하고 그녀는 창을 닫았습니다. 내일의 식단표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오늘의 메시지, 밥은 원하는 만큼 남기지 않기. 아이들이 웃으며 줄을 설 모습을 떠올리자 그녀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밥 한 공기의 파장은 이제 학교를 넘어 도시로 그리고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원천입니다.